안녕하십니까. 현재 IN에서 1, 2학년을 가리키고 있는 제니퍼 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IN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설명의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예비 초 1이 시작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필기 팀장님께서 중요한 입학시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시험 그래서 설명의 와중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입학시험 안내 이후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많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친구들이 내년 1학년에 배우게 될 주요 과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문학입니다. 3.1대 2권 Journeys와 Into Reading 책을 1년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100% 복습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Science입니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점대의 Closer Look을 1년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데요. 수업 같은 경우는 반 예습, 반 복습으로 진행이 되며 매 챕터마다 배웠던 내용을 연관된 실험을 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 INI들에게 인기 만점인 과목입니다. 세 번째는 소설입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권씩 읽고 우리 아이들이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과목은 Scholastic News인데요. Scholastic News는 생활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사회 등 다양한 article을 읽을 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 두 권의 Journeys와 Into Reading 이제 메인 교재겠죠. 이 책들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IN 친구들이 수업이나 숙제를 할 때는 이 책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중요한 교재는 저희가 직접 만든 자체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레슨마다의 스토리에 대한 컴프레hen션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들과 그다음에 우리 1학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 grammar 부분 그리고 해당 스토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speaking activity까지 한꺼번에 이 책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체 교재 이렇게 굳이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오랫동안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교과서 가지수가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책 피고 그다음에 수업 준비를 하고 집중을 시키는 시간들이 이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 중요한 레슨, 이제 배우는 레슨을 월북에서 수업 초반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액티브하고 재밌는 활동이나 액티비티 디스커션 부분들을 뒤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IM만의 자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월북 한번 오픈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레슨 2를 샘플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Journeys하고 Into Reading 책과 그 다음에 이 자체 교재를 가지고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숙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레슨 2의 Cardigan Jones라는 스토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와서 가장 먼저 세 가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문학적 요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스토리가 구성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구성이라든지 인물의 성격, 그다음에 인물과 인물의 성격 비교라든지 아니면 글의 메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conclusion 등등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 레슨 2 같은 경우는 conclusion,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example을 들은 게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왜 거북이가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지? 스토리의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걸까? 하면서 디스커션을 해봄으로써 conclusion의 의미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conclusion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기에 친근한 example을 예로 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 situation에 대해서 conclusion을 내는 연습을 해보는 걸로 첫 번째 문학적인 요소의 레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레슨 같은 경우는요, 문법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레슨 2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기본적인 종류, 센텐스, 뭐 스테이트먼트나 퀘스천에 대해서 이제 레슨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업의 할애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스토리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들 10단어를 선정을 해서요. 단어에 대한 뜻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동의어 2개씩, 그래서 총 한 레슨당 30개의 단어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수업이나 숙제를 할 때 항상 단어와 동의어들을 함께 쓰게 하기 위해서 수업뿐만이 아니라 자체 교재 내에서도 동의어를 굉장히 많이 익스포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또한 단어와 동의어를 복습하고 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자기 단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나 아니면 상황을 주고 친구들이 해당 단어나 동의어를 써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매 레슨 다양한 복습 액티비티도 따로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레슨이 진행되고 난 후에 스토리를 함께 읽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이제 first day의 뭐 숙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comprehension question이긴 한데요. 단순히 뭐 스토리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물론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풀게 해서 스토리를 읽었어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했고 또 이런 토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question들로 숙제를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자, 스토리를 똑같은 스토리를 조금 더 읽고 자, 첫 번째 날 배운 아까 conclusion과 grammar, 그 다음에 단어, vocab을 복습을 한 후에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푸는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미 단어와 문법을 두 클래스에 걸쳐서 복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제 vocab과 grammar 문제를 풀 수 있는 페이지가 숙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번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를 읽고 선생님께서 이제 뭐 친구들에게 스토리를 이해했는지 단순한 디테일의 질문도 하시지만 수업에서 조금 더 포커스되는 내용은 역시 친구들이 사고력과 추론, inference 문제죠.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퀘스천들을 조금 더 많이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린 친구들에게 질문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답만 해봐라 하면은 좀 굉장히 단순하거나 아니면 한정된 답들이 위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깊은 사고와 추론을 할 수 있으려면 선생님께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과 그다음에 시츄에이션이나 각도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익숙하게 겪어본 상황들이나 이슈들을 선생님께서 서제스트 해주시고 자신들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클래스 역시 복습이 동일하게 진행되며 숙제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날마다 문제를 푸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를 복습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항상 동의어를 함께 쓰도록 유도하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 보통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스피킹을 얼마나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물론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스토리도 같이 읽고 디스커션도 하시지만 이제 그 워크북을 보시면은 레슨 중간중간에 이렇게 Classroom Activity라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클래스 안에서 진행되는 디스커션의 이제 부분이 되겠는데요. 레슨 2 같은 경우는 아까 conclusion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conclusion에 대한 컨셉 자체가 이렇게 답이 클리어하게 지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이들이 좀 익숙한 그다음에 좀 재밌게 흥미를 유도할 만한 그런 액티비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클래스
클래스룸 액티비티를 보시면 이렇게 수수께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클루를 몇 개를 주고요. 이 클루들을 종합해서 conclusion을 내는 그런 액티비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짧은 글을 읽어보고 결론을 함께 내보기도 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탐정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탐정이 돼서 글 안에 숨어있는 클루들을 종합을 해서 범인을 찾아내보는 그래서 conclusion을 내보는 액티비티입니다. 이렇게 매 레슨마다 레슨에 대해서 뭐 복습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문학적인 요소들을 배웠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써서 디스커션을 해보고 복습도 하고 자신의 생각도 표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클래스룸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다른 중요한 스피킹 액티비티가 스피치가 있습니다. 스피치 같은 경우는 토픽을 미리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에서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발표를 하는 거는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의 표현을 하는데 자, 막상 토픽이 그 자리에서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elaborate 하면서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건 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를 좀 주기적으로 하면서 또 스피치를 좀 effective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택틱들을 배워보면서 좀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는 스피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팅 부분입니다. IN의 라이팅 자체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INI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통일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라이팅을 쓰는 연습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1학년 친구들은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아직은 그래도 연습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레슨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반절 정도 부분은 클래스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first 페이지는 항상 brainstorming 페이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brainstorming 같은 경우는 토픽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친구들과 다양하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좀 풍부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 brainstorming 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좀 question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question들을 답해 보면서 좀 디테일을 이렇게 좀 더 elaborate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매 레슨마다 이렇게 단어 페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팅 교재 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 자기 단어들이라고 하죠. 쓰는 단어들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단어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픽마다 자주 쓰일 만한 단어들을 선정을 해서 동의어도 이렇게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레슨을 클래스 안에서 진행을 할 때 단어와 그다음에 동의어를 함께 읽어보고 또 옆에 보시면 센텐스가 있어요. 그래서 센텐스도 함께 읽어보고 근데 이 센텐스가 다 토픽과 연관된 그런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을 쓸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센텐스도 함께 읽어보면서 자신의 라이팅의 아이디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이팅의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들의 샘플 에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또래 친구들의 라이팅을 읽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래 친구가 쓰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샘플 에세이에 있는 표현들이나 단어들을 또 아이디어를 써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교재는 사이언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언스는 a closer look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IN 친구들이 대부분 너무나도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2학년 아이들의 수준의 기본 사이언스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워낙 사이언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집에서 이제 따로 읽은 책들이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extra information도 서로 말하고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journeys나 interreading만큼 아이들이 서로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그런 액티브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 챕터가 끝나면 해당 챕터와 관련된 실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이 끝난 이후에는 항상 저희가 presentation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resentation 같은 경우는 아까 journeys하고 into reading과의 speech랑은 약간 목적이 조금 다른데요. 메인 교재의 journeys와 into reading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좀 발표를 하는 연습을 했다면 science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 연습, 그리고 왜 이런 게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는 내용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남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스피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재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저희가 너블의 선정 기준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쉽고 부담 없고 재미있게 여러 번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고요. 일단 수업과 자체 교재의 문제들 역시 소설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 퀘션도 있지만 또 뭐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글에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조금 어려워하는 추론 문제, 이런 인퍼런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디스커션 토픽들이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무 똑똑해서 자기의 그 소설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이왕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을 이왕이면 함께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장르라고 해도 서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웃고 이렇게 좀 함께 읽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원래 좋아하지 않는 책들 종류도 집에서 읽기 시작했다는 아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수업에서 그래도 시간이 있는 한 좀 최대한 그래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목입니다. 스콜라스틱 뉴스인데요. 스콜라스틱 뉴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non-fiction 부분, non-fiction이 좀 딱딱해서 재미없어요라고 아이들이 이제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non-fiction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교재에 있는데요. 좀 흥미롭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뭐 2학년 교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뭐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상식, 생활 상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리클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풀어놓은 어리클입니다. 그래서 comprehension question들이나 즐거운 activity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배우고 그리고 신기한 것도 저에게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디스커션도 많이 진행이 되는 교재입니다.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기본 그래도 이렇게 아시면 미리 이제 그 입학시험 전에 아시면 좋을 중요할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수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2회 3시간씩 한 번 올 때마다 3시간,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6시간 영어 시간이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요. 시간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월금 클래스, 화목 클래스, 그 다음에 수, 토 클래스 2시 반 클래스가 있고요. 또 오후 반은 5시 40분 클래스가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 정원은 한 반에 6명이 정원이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임제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 및 학생 관리를 전담하시는 담임제이고요. 교포 선생님 또한 원어민 선생님 둘 다 한국말이 가능하신 선생님이 저희가 담임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학기 중에 레벨링은 저희가 1년에 3번 있고요. 레벨링 같은 경우는 in class,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진행된 시험들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peech와 presentations 그런 스코어가 총 합산이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레벨링이 진행이 되고요. 레벨링 그 인원수는 학기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냥 1년으로 보시면 레벨링 변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뛰어난 학생들은 레벨링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중요한 입학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전필기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차 담당 테스트 전필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비초일 입학시험 및 등록 안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진행 순서로 중요 표시된 항목은 테스트 신청 및 취소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금일 설명되는 내용은 정리되어 IN 소식의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적거나 촬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내용은 학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되는 규정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과 조치들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의 침해나 박탈에 대해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 바랍니다. 가장 강력하게 제한되는 규정으로 다중 아이디 사용입니다. 다른 학생의 시험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신청된 시험은 모두 취소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은 규정을 지키면서도 신청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IN어학원 홈페이지는 부모님 한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러 사람이 동시 접속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 아이디 한 개로 어머니, 아버지, 이모님, 할아버지 모두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가족 중 한 명만 성공하면 나머지 가족은 자동으로 신청이 차단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자녀의 시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입학시험 대상은 현 7세인 2015년생 및 현 6세인 2016년생 중 조기 입학자만 해당됩니다. 2016년 조기 입학 대상자는 조기 입학 허가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당일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원본 서류 중 한 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원본 서류만 인정하며 복사본 제출 시 테스트 응시 불가, 현장 귀가 조치되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입학시험 신청 전 학부모님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학부모님이 입력하신 자녀 한국어 이름, 생년월일을 통해 원본 서류 대주가 진행됩니다. 잘못 입력된 정보로 테스트 대상임이 확인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학부모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험 신청은 오직 학부모님 아이디만 사용 가능하며 자녀 아이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자녀 정보를 입력한 경우 내 정보를 확인하여 테스트에 참석하는 자녀를 기본 로그인 자녀로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신청 후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대상은 모두 시험 응시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의 사항들은 모두 입학시험 취소 사유 및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테스트는 900명 규모로 진행되며 1차 시험 결과는 21년 11월 13일 토요일 이전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시험 일정은 1차 입학시험 결과 발표 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며 11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결과 발표는 2차 시험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초로 예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시험 신청 진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21년 10월 5일 금요일 7시 입학시험 신청이 시작되며 학원 측에서는 동시에 중복 신청 명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중 확인된 대상은 신청된 모든 시험이 취소되며 해당 명단은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중복 신청자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은 1시간 뒤인 20시에 열리는 자녀 좌석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1차 입학시험 신청은 종료되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IN어학원은 중복 신청을 학생들의 시험기회 박탈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된 명단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불이익이 발생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실제 학부모님들께서 신청하며 보게 될 홈페이지의 각 단계별 화면입니다. 1차 입학시험 신청 시 불리한 조건은 핸드폰, 오래된 컴퓨터, 무선 인터넷인 점 참고 바랍니다. 환경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무선 및 핸드폰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지만
유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추천드리며 로그인 유지 시간이 짧은 관계로 5분마다 새로 거침을 통해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지 지속적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변화가 없어 신청했지만 신청하자마자 로그아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험 신청은 신규 입학, 시험 신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1번 사진을 통해 접속한 모든 컴퓨터의 신청 시간이 동기화되어 공정한 조건의 환경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2번 사진은 가장 집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대부분 수초 안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화면이 활성화되며 2번 사진 빨간 원으로 강조 표시된 부분에 시험 신청 박스가 생성됩니다. 해당 박스를 빠르게 누르고 3, 4번 사진과 같이 신청 확인 팝업 창에 확인 버튼을 빠르게 눌러 신청의 성공 시 5번 사진과 같이 시험 신청 완료 팝업 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험 신청 완료 문구를 확인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2번부터 5번 사진까지 모두 확인돼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마지막 6번 사진은 최종 신청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위의 상황은 수초 안에 종료되는 상황으로 체감 시간은 눈 깜빡할 시간에 종료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1차 시험은 라이팅, 리딩, 보캐블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라이팅 15분 진행 후 리딩 앤 보캐블러리가 50분 진행됩니다. 라이팅은 창의력, 표현력, 문법, 어휘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평가되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리딩과 보캐블러리는 50분 안에 7, 8개의 스토리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며 문제는 모두 멀티플 초이스로 출제됩니다. 라이팅은 20점 만점, 리딩 앤 보캐블러리는 8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변동된 가장 큰 특징으로 라이팅 컷라인입니다. 1차 시험 총점 70점 이상, 라이팅 10점 이상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1차 시험 패스가 되며 해당 대상에 한해 2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2차 시험은 모의 수업으로 60분간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모의 수업은 6, 7명 단체로 진행되는 테스트인 만큼 사전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1차 테스트 결과 발표 직후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11월 중부터 11월 초까지 2차 스케줄이 진행되며 단체로 진행되는 스케줄인 만큼 개인적 사유로 요청되는 스케줄 조정은 불가합니다. 병원 입원이 필요하거나 즉시 조치가 필요한 급성 질병 등에 한정하여 재조정이 진행됩니다. 해당 사유 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모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으로 적극적인 학생에 유리하고 소극적인 학생에 불리함을 갖는 테스트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수업 참여에 대한 적극성과 소극성은 가감점 요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극성이 2차 모의 수업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일 경우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은 1차, 2차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진행되며 테스트 우선 참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2차 시험이 종료되는 직후 등록이 진행되며 학원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웨이팅 상황, 각 반 등록 상황 확인 요청 시 최종 등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해당 사항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격한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등록 전화가 언제 올지 놓치지 않기 위해 핸드폰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궁금하시더라도 모든 학부모님들께 빠른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학시험, 중요한 입학시험 잘 들으셨을까요? 자, 일단은 Q&A를 저희가 설명이 시작 전에 미리 이제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도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설명에 나온 내용과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제외하고 제가 최대한 그래도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시험 뽑는 인원이 좀 중요한다고 이제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응시 가능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900명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 인원을 그래도 최대 저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저희가 그 인원을 선정을 한 건데요. 일단은 물론 저희가 과거에도 항상 굉장히 많은 어머니들께서 입학 시험 자체의 그 기회조차도 이제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은 많이 속상해 하시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학원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최대 그 그러니까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하기 위해서 또 특히나 저희가 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뭐 PCB 검사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시험에서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저희가 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래도 수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학 시기는 학기는 1월 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시작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학 시험에 대해서 그 질문들이 가장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reading, vocab, writing, 그다음에 moist class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reading 같은 경우는 뭐 reading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reading passage 자체만 읽어보자면 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뭐 reading을 치수를 그 정확하게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좀 선정을 하자면 뭐 브릭스 200이나 250, 200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그 정도로 이제 쉽게 이제 리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딩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그 입학 리딩 시험에서 좀 보는 부분은 친구들이 즐겁게 이제 읽었어요. 이제 읽었는데 그 문제들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이 사고력 아까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리딩을 하고 얼마나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설을 좀 길게 롱텀으로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과거에는 advantage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리딩을 풀다거나 이제 뭐 이런 거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친구들이 좀 읽을 때 리딩 자체에 대해서 뭐 어렵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이제 질문들이나 이제 유형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들을 그런 위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vocab 같은 경우는요, vocab 역시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나 이런 걸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vocab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한 반 정도는 패시지에서 이렇게 읽었을 때 이 패시지를 읽고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단어를 단지 아는 단어인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문제들이나 센텐스에 쓸 수를 있는지를 보는 질문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들이 단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그 문장이나 아니면 센텐스나 이런 데서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쓸 수를 있는지를 보는 질문들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는 토픽은 저희가 두 개를
시간을 주어져요, 항상. 그리고 토픽 같은 경우는 같은 날에 보더라도 그 보는 회차에 따라서 토픽이 매번 바뀝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토픽이 똑같게 되면은 그래도 토픽을 미리 이제 알고 온 친구들은 안풀할 수 있기 때문에 매회 토픽은 항상 바뀌고요. 하나는 creative story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creative writing을 토픽이 하나 들어지고, 다른 하나는 약간 자기의 생각을 패러그래프로 쓸 수 있는, 굳이 뭐 빠지면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 뭐 그런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개에서 좀 편한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토픽이 어렵지는 않은데 친구들이마다 쓰거나 이게 좀 자기가 잘 쓰는 그런 종류의 라이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는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creative story는 당연히 아니고, 또 이제 에세이, 뭐 paragraph 같은 경우도 문단을 paragraph에 맞춰서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왜냐면 어차피 1학년 친구들이 학원에 오게 되면은 저희가 수업에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친구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쓰면 돼요. 그래서 길이 역시 저희가 길이는 짧다고 잠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또 15분이기 때문에 한 라이팅을 끝내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끝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감점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15분이 끝났을 때 센텐스를 다 못 끝내도 거기에 대한 감점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쓴 라이팅 자체를 보고 끝났든 끝나지 않든 그 부분만 보고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뭐 길게 썼다고 그거 막 meaningless sentence를 쓰면은 그게 전혀 점수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길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이가 상관없다고 막 아주 짧게 예를 들어서 뭐 세 센텐스나 네 센텐스만 쓴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스토리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다음에 그래서 나타나지는 유창성이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세 네 센텐스만 이제 쓴다면 아무래도 그 채점자 기준에서는 네, 친구의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fluency, 이제 그래서 나타내지는 유창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15분 안에 친구들이 이제 최대한 그래도 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이게 수업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아무래도 제가 캐러고리마다 점수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바로 아이들이 그래도 웜업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틀리고 맞고 이런 기준을 채점은 아니고요. 제가 아티클 같은 거를 읽고 이렇게 얼마나 이제 친구들이 그 토픽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지 이제 이런 거가 보는 게 좀 반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fluency,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했을 때 이제 뭐 발음이라든지 뭐 intonation이라든지 아니면 표현하는 vocabulary라든지 이런 유창성을 고루고루 이제 보는 게 반 정도 이렇게 평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그 입학 시험 그 안내 받으셨을 때도 이제 보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업체 통해 신청 방지 계획. 이제 업체의 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프런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계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게 좀 그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이제 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그래도 중복 신청 및 많은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마 그래도 가장 어머니들이 좀 normal process,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이게 지켜주시는 어머니들이 그래도 disadvantage를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수용을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입학시험 신청 저도 이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청을 하지는 않아도 제가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너무너무 이게 7살 아이들인데 이게 너무 고생하시고 제가 이렇게 그냥 저도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7살이고 이제 영어를 어떻게 보면 많이 했겠지만 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로는 이게 어쨌든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어 학원 자리가 없어서 막 못 들어간다 이러지는 제가 그런 부분들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시고 아주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친구들이 7살 아이들 지금 친구들이 어딜 이렇게 environment가 무조건 어쨌든 친구들이 좋아하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해당 아이에게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아니면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뭐 많이 클래스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first class, G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클래스 있고요. T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같은 경우는 4개의 클래스 있고 S반은 10개 클래스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요. 실제 내년 오픈 클래스 같은 경우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